디지털 경제 정말 많이 생겼다가 또 금방 사라지고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는 오리진 프로토콜의 아주 정교한 경제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코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완결된 경제 생태계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청사진을 같이 한번 펼쳐보자는 거죠. 정말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반짝 하더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디지털 경제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걸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여기서부터 오리진 프로토콜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바로 탈중앙 금융, 우리가 흔히 디파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은행 같은 중간 관리자 없이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정말 혁신적인데 고질적인 문제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본이 그 생태계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아요. 둘째, 현실 세계의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 가치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데 이 질문에 답을 못 한다는 거죠. 오리진은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깨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리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그냥 기술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로 가격을 넘어서 라는 새로운 경제 철학을 들고 나온 거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경제 방식이죠. 사과나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가격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디지털 경제는 어떨까요? 아이디어나 커뮤니티의 믿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과연 가격만으로 제대로 잴 수 있을까요? 오리진은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조정 이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측정 도구를 꺼내드는 거죠. 그 새로운 도구의 이름이 바로 초점, 영어로는 포커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깜깜한 바다의 등대 같은 거예요. 배들이 서로 무전하지 않아도 등대 불빛 하나 보고 같은 항구로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참여자들이 굳이 서로 소통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공유된 목표, 그 자체가 바로 가치의 원천이라는 개념입니다. 가격표가 붙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 진짜 가치를 재는 척도인 셈이죠. 이 초점이라는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밈이 메아리라면 초점은 최초의 목소리다 라는 말인데요. 그냥 유행 따라서 여기저기 퍼지는 밈은 메아리일 뿐이고 초점은 그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근원적인 목소리라는 뜻이죠. 와,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자, 철학은 알겠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과연 사람들이 정말 그 초점이라는 거 하나 보고 자발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의문이 들죠. 오리진은 여기에 그렇다고 아주 자신 있게 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주 유명한 게임 이론을 딱 꺼내 들어요. 왜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게 각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똑똑한 선택인지 지금부터 한번 논리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죄수의 딜레마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전적인 게임 이론 시나리오가 바로 오리진 프로토콜 안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두 명의 공범이 잡혔어요. 만약에 둘 다 서로를 믿고 입을 꾹 닫고 침묵하면 어떻게 되죠? 네,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둘 다 가볍게 1개월만 살고 나옵니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근데 만약에 서로를 배신하고 나만 살겠다고 자백하면요.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둘 다 8개월이라는 훨씬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결국 함께 협력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 구도가 오리진 프로토콜 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죄수들의 침묵처럼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행동이 바로 토큰을 묶어두는 스테이킹이고요. 반대로 상대를 배신하는 자백 같은 이기적인 행동이 토큰을 던져버리는 판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본딩이라는 중립적인 선택지도 있고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표를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옵니다. 만약에 두 참여자 모두 스테이킹으로 협력하면 둘 다에게 플러스 3씩,
합쳐서 무려 플러스 6이라는 최고의 이익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둘 다 나만 살겠다고 판매하면 둘 다 마이너스 3씩, 함께 마이너스 6이라는 최악의 손실을 보게 되죠. 어떠세요? 이건 무슨 감정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가운 수압이 협력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게임 이론을 통해서 모두가 협력하는 게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이 강력한 협력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바로 오리진 프로토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플라이휠이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바퀴, 플라이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먼저 1번, 시장에 토큰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살짝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싸졌네? 하면서 2번, 3번,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회복되겠죠? 자, 그럼 4번, 이 상승 분위기 속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토큰을 살 수 있는 채권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채권 판매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퀴의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5번, 채권이 잘 팔리니까 프로토콜의 금고가 두둑해져요. 그럼 6번, 이 넉넉한 자금으로 토큰을 막힌 사람들, 즉 스테이커들에게 주는 이자, APY를 더 많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7번, 이 높은 이자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여기다 맡겨야겠다 하면서 토큰을 사고 또 스테이킹을 하겠죠. 그럼 매도 압력은 줄고 가치는 더 올라가고 이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가 바로 오리진의 성장 엔진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쌩쌩 돌아가는 엔진 너무 과열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리진은 이 플라이 휠이 폭주하지 않도록 아주 스마트한 제어 장치들을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어 장치는 바로 스테이킹 보상률입니다. 이건 자동차 엔진에 달린 거버너, 즉 속도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너무 빨리 달려서 과열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률, 즉 APY가 점차 안정적인 수치로 수렴한다는 건 이 프로토콜이 이제 막 달리는 시기를 지나 성숙하고 건강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채권 통제 변수라는 건데요. 이건 프로토콜의 똑똑한 재무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 금고에 좀 더 안정적인 자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안정자산으로 살 수 있는 채권의 할인율을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재무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 직접적인 제어 장치라기보다는 이 경제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검증 결과표 같은 거예요.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이건 토큰이 가진 실제 가치보다 시장에서 얼마나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 프리미엄이 높게 유지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이 프로토콜의 미래는 밝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게임 이론, 플라이휠, 제어 장치 같은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정교한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교한 설계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분산형 자율성입니다. 참여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회적 협상을 통해서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디파이의 세 가지 문제점들.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효율성과 사회적인 가치를 모두 잡겠다는 아주 담대한 비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전체 논리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게임 이론을 통해 협력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걸 증명했죠. 둘째, 플라이휠이 그 협력의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시킵니다. 셋째, 정책 수단들이 그 성장에 폭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라는 궁극적인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조각들이 정말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오리진 프로토콜의 모델이 수많은 실패를 딛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의 첫 번째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